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빨리 지나지. 두 번째 결혼 정보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 본인의 레벨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속 더 나가라고 원하는데 그 만나는 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 정보 가격. 제가 뭐 가격 비싸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디나 갔을 때 이거 가격 말고 저는 아마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쓰기에는 약간 한데 지금 어디가 나한테 추천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리.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나는 벌써 30대 중반인데 이대로 노총각 노처녀가 되는 건가? 혹시 결혼정보업체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목차 빨리 말하고, 첫 번째 결혼정보업체 등급, 두 번째 결혼정보업체 가격, 세 번째 결혼정보업체 순위 어떻게 결정하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바로 결혼정보업체 등급으로 가면은, 결혼부터 말하면 많은 정보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등급표는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등급표가 형성이 되겠죠. 당연히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쉽게 요즘 육각형 남자라고 하잖아요. 나이, 학벌, 집안, 외모, 재산, 연봉, 직업. 학벌이 좋으면 연봉이 좋겠죠. 나이랑 외모랑 좀 같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안이랑 재산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보편적으로 육각형이 있는데 연봉, 학벌, 나이, 외모, 집안, 재산, 이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반전은 없다. 비슷한 레벨끼리 만난다. 실제로 그 레벨이 없지만 만나면 그 레벨을 알게 된다. 그 본인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가입하는 걸. 본인의 레벨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포함이고 메타 인지가 안 돼요. 예. 본인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인지가 안 돼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나은 사람을 원하는데, 그 만나다 보면 깨닫죠. 매칭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고 나도 상대방의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다 비슷비슷해요. 반전이 없었다. 자기도 이 정도 레벨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 그 정도의 사람을 요구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 반전은 없다. 반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반전이 아니라 본인이 그 정도 레벨인 거예요. 결혼정보업체 가격. 제가 뭐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을 일단 5군데 정도 받았거든요. 뭐 이름은 거론은 안 할게요. 유명 업체 2곳, 그 다음 유튜버에서 유명한 곳 3곳. 30대 남자 기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결론은 내드릴게요. 2023년 기준 30대 남자 5회 받는 거 플러스 알파 받는 거, 보통 플러스 알파 뭐 3회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다들 뭐 4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0대 남자 5회 기준 400. 전문직이면 100만원 깐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요. 후불제는 이거보다 좀 저렴하다. 제가 상담 받았던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정확히 내가 기록을 안 했어. 300대 후반이었고요. 기본 5회 제공이었고, 뭐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갔을 때는 뭐 300에 5회 제공, 1년 무제한 한 달에 한 번씩 해준다고 했는데 2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500만원 불렀고요. 그 다음에 5회 제공하고 뭐 심리 상담까지 같이 해가지고 5번 만나는데 횟수로 500만원이었나? 그렇게 불렀고, 뭐 1년 짜리 해서 심리 상담 해가지고 600만원. 그러니까 심리랑 뭐 성격 유형을 판단을 해가지고 뭐 MBTI 맞추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선호할 거라 자기네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런 걸 한대요. 그런 가격이 붙는 거겠죠. 매력적이긴 했는데 약간 비싸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디는 또 갔을 때 이거는 또 가격 말고 저를 아마 뭐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겠죠. 칭찬을 대부분 많이 해주시니까 그건 뭐 걸러 들으시고요. 대부분 말을 되게 잘하세요. 설득을 되게 잘하고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줘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어떠냐.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중소업체는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여자의 풀이 좀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열어놓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메이저 홍보 많이 하는 곳 업체 풀이 되게 넓은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느낌이었고,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 대화를 하고 사람의 눈빛을 봤을 때 그 진실을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내 나름 촉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이도 있으니까 보는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예, 결혼정보업체 순위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순위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가 나한테 적절한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듀오, 가연, 메이저, 이런 메이저 업체 있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내가 느끼기에 되게 풀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상담했을 때 내가 느낀 점, 유튜버가 하는 중소업체, 대부분 메이저 업체에서 매니저를 하다가 이거 뭐 돈 얼마 안 드는데 내가 차리면서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시작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완전 넘사벽, 그 뭐 압구정이나 한남동 같은 데 지나다니면은 뭐 버스 타는 곳 광고하고 그런 데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압구정 그쪽에 가보면은 결혼정보업체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VIP만 받아가지고 그들의 리그를 약간 만들어가지고 소문에 소문으로 우리 딸내미가 여기서 했는데 괜찮다, 이런 사람 만났다, 약간 그들의 리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했어요.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눠봤고, 이 사람마다 맞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본인이 좀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고, 일단 내가 만나기만 하면 매칭 성사가 좀 높아. 성공률이, 소개팅을 해서 성공률이 좀 있어. 그 연애를 해본 경험도 많아. 그리고 어느 정도 꾸밀 줄 알고 뭐 멘탈이 좀 강하고 피해의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만나는 거 문제 없는데,
내가 풀을 넓히고 싶다. 그럼 메이저로 가세요. 메이저는 약간 돈을 내고 풀을 넓히는 용이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해서 내 요구가 많이 반영되는 느낌은 아니었다.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왔던 거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포인트, 뭐 외모나 뭐 아니면 돈, 뭐 키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뭔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퍼펙트 해보는 거지 사람은 다 만나고 나면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매칭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실히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 왜 그러면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사람 프로필을 보고 사진을 보고 만나는 거니까 이성 만나는 거 문제없는 사람 메이저로 가라. 다음 본인이 외모가 좀 떨어지고 상대적 개념이에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진짜 상위 20%예요. 없어. 대부분의 80%의 사람은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은 잘생겼고 넘사벽이고 그런 사람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민들은 80%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모가 좀 떨어지고 이성 어필이 좀 낮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결혼을 해야겠다.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메이저를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은 그 상대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하는 곳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에 맞춰가지고서 당신 헤어가 문제예요. 어떤 뭘 해야 돼요. 옷이 문제예요. 말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메이저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이성 만남 경험이 적거나 본인 판단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유튜버들이 하는 곳으로 찾아가자. 그리고 서포트 받으면서 만남을 하자.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만나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당신 이겁니다. 옷 스타일링하고 이런 거 뭐 무신사로 꾸며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집안이 뭐 넘사벽이야. 그들만의 리그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근데 제 느낌 압구정이나 한남동 가면은 광고판에 보이는 곳으로 비싸게 내고 가자. 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뭐 VIP 뭐 노블레스 뭐 그런 이름 붙이더라고요. 그들끼리 리그가 있는 느낌이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이제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능력에 딸려 있는 거고 돈을 내고 풀을 넓히기 위한 용이지 뭐 이것저것 어떻게 뭐 400만원 이게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돈이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시작을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왜 그러면은 거기서 만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어차피 소개팅 봐봐요. 소개팅 한 10% 확률 되나? 소개팅에서 성공할 확률이? 이것도 소개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소개팅하는 주선자가 내 친구가 아닌 사람이 해줄 뿐이지 랜덤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풀이 넓어지잖아. 내가 주변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정도구나 를 깨달았으면 그걸로도 또 얻어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 뭐 환불을 하시던, 보통 환불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엔 이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무슨 연애도 나 좀 했고 연애 못한 것도 아니고 이 시장에 나와보면은 깨닫거든요. 내가 이 정도 레벨은 아니구나. 환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실제 스토리 바로 제 거 하려고 하다가 이거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